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 오강령의 이슈시계 오강년 시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강년 의원님, 지난번에 저희와 한번 그 대전시당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출연을 하시고 나서 많은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또- 저도 깜짝 놀랐네요. 네네네. 거기에 힘을 입어서 지금 코너 속에 코너를 만드셔 갖고 왔어요. 오강령의 이슈시계. 네. 네. 어떻게 앞으로 우리 코너 속의 코너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 좀 해봐 주시죠. 아, 제가 한번 유튜브를 찍었더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면 뭐하나. 취준생이시니까. 예, 취준생으로서 놀면서 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로 돈 벌 생각은 없으신 거죠? 모르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 구독자분들이 막 열화와 같이 봐주셔서 구독자가 몇만 명씩 생기면은 취준생이 갑자기 취직을 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희망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그 전국 이슈 첫 번째 이슈로 갖고 오신 내용이 우리 대통령님 보청기를 좀 끼십시오. 예, 네. 이게 지난 한 주를 아무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기 때문에 전국 이슈로서 이제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전국 이슈 첫 번째로 대통령님 보청기 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쑤시개 첫 번째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48초간의 외교. 네. 오늘 오늘 XX들 뭐 이런 내용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귀국한 다음에 첫 번째로 도어 스태핑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도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관계 네. 확인 없이 그냥 사실과 다른 보도로 그렇죠. 동맹을 보도에 훼손하는 대한 내용만 그 문제를 동맹을 삼으셨는데. 훼손하는 거는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이제 정면으로 한번 돌파를 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거 외에도 좀 막말 내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출국에서 유독 좀 많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뭐 한번 이슈 브리핑 한번 해봐 주시죠.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여왕 조문을 위해서 20일 날 이제 5박 7일 일정으로 출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조문을 안 하셨죠? 예. 조문을 못한 거를 시작으로 해서 그게 이제 국내에서 한 2시간 정도 늦게 출발해서 조문을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그 별 억측들이 다 있었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21일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랑 이제 뉴욕에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에 초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받아서 48초, 그 유명한 어떤 분은 47.5초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한 48초 스탠딩 환담하고 나서 내려오면서 했던 발언이 온 나라를 정말 들쑤시는 그런 네. 한 주였습니다. 예, CNN에서도 나왔다고. 예. 네. 뭐 이왕 이미 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면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XX라고 좀 하시지 그냥 유튜브라고 그냥 막 새끼. 아니 사실관계로 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새끼라고 이제 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새끼에 대한 그 논박은 별로 없고 그거는 실제 하긴 하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반박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바이든은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베이비 저 베이비 이거는 소위 말해서 그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평상시에 즐겨 쓰는 단어구나 이거는 국민 누구나가 이제 확인하는 계기가 네, 됐죠 어느 이번에 정도. 그죠? 네네. 그런 계기가 됐는데 아무튼 그거는 좀 대통령님이 이제 평소에 즐겨 쓰시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이제 이것까지도 이제 부정을 하고 또 오늘 보니까 기조가 예를 들어서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이슈는 이슈로 덮어서 그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해서
처음에 보도했던 무슨 뭐 MBC를 공격한다든가 뭐 네네네. 이런 그 특유의 그 덮기가 이제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외교 참사가 아닐 수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광영 의원님께서 시원하게 대통령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시원하게 한번 하시죠. 예, 대통령이 막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과 쌍벽을 이루게 나쁜 것이 사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의 거짓말과 불통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보청기 하나 얼른 장만해서 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국 이슈 대통령님 보청기 좀 끼십시오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 대전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지도 못하고 추락하는 대전시의회 정치력의 한계인가요? 대전시의회 도대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정치력의 한계 드러내는 대전시의회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뭐 거기에다 소제목으로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네네네. 예. 언론에서 제목을 그렇게 그 중도 키워드를 저도 네. 봤습니다. 예, 예, 예. 중도일보 9월 21일자 제목을 제가 네. 가져왔습니다. 네. 실제 언론이 보는 대전시의회의 현재 주소인 것 같습니다. 대전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안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검은손. 네, 그렇죠. 이후에 또 터진 문제가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이제 같은 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반된 두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게 이제 이장우 시장님의 이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공약 중에 하나인데 교육위원회 송할섭 위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가 19일 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네. 근데 똑같은 조례입니다. 이거는 거의 같은 조례인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기습 상정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는 22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했죠. 예. 네. 근데 이게 거의 같은 내용의 조례를 왜 각각 교육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따로 심의를 하는가 하면은 사립유치원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는 교육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전시에서는 대전시 교육청이 관할을 하고 있고 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어린이집을 관할을 하고 있어서 각각 조례도 따로 하고 그리고 예산도 따로 다루는 것이 이제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결이 됐는데 19일 날 교육위원회에서 조례가 부결이 되니까 그 다음 날인가요? 이장우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유아교육 무상화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예, 예.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던 조례는 뭐 큰 무리 없이 그냥 다 바로 통과가. 통과가. 예. 예. 이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내용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는 거수기인가 아니면 시장의 제2비서실인가 중앙 얘기랑 좀 비슷하네요. 예, 아니면 시장한테 혼나자 조례안 가결로 반성문을 제출한 것인가 상당히 좀 위트 있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위트가 있으면서도 확 와닿는 내용이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문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앞서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와 이 조례 같은 경우에가 처리 과정이 너무 미숙한 그런 예, 대표적인 아직은 사례로 볼 너무나 수가 미숙한 있죠. 시의회 정말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대전 시민을 위해서 정말 의회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해외 출장을 가니까 시의장님도 함께 따라간 뭐 그런 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대한민국 17개 광역시의회와 234개인가요? 기초의회 한번 다 전수조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의회 회기 중에 의장이 장기 출장을 간 사례가 더군다나
개회하고 이제 사실상 첫 번째 회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7월달 회기야 이제 구성하는 회기였지만은 첫 번째 회기인데 9박 10일로 그 출장을 간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를 좀 얘기를 하면 그 이상래 의장이 수행위원 한 명과 함께 20일부터 30일까지 이제 8박 11일로 3개국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장우 시장이 가는 출장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회기 그래서, 중이고 예. 그것도 첫 번째.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에 또 뭐까지 있었냐면 전국 시의장 협의회가 대전에서 개최가 됐어요. 예, 근데 그 자리에도 불참을. 출장 가는 다음 날 대전에서 17개 시도 의장들 네네. 모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호스트라고 할 수 있는 시의회 의장이 불참했던 그 사태가 좀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입니다.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좀 약간 비아냥대면서 이상래 의장의 전력이 뭐 그 이장우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는데 뭐 이번에 보좌로 갔냐 그런데 그건 좀 과도한 것 같고요. 네네. 의장으로서 당연히 이제 어떤 그 목표 의식을 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출장 과정에서 쓴 어떤 비용도 문제가 갑자기 있습니다. 세게 나가다가 갑자기 좀 포장을 해주시네요. 저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상대당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이지만은 의원이시죠. 예. 실제로 상대당 의장님이 하시는 정치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할 그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 눈높이로 볼 때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출장비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번에 출장 가시면서 출장 여비가 의장 여비가 2,300만 원이에요. 의장을 수행하고 하는 수행원 여비는 700만 원입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렇죠. 왜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맛있는 걸 더 많이 먹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항공료입니다. 항공료는 공무원 복무 규정에 보면은 뭐 어디까지 뭐 예를 들어 3급인가요? 공무원 경우에 3급부터는 비즈니스 탈 수 있다고 규정돼 네. 있고 시의회 의장도 비즈니스 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시의장이 타고 나간 비즈니스 항공료가 1,870만 원입니다. 이게 그 안에 뭐 상상이 안 가는 거겠죠? 안에 수영장 있나요? 우리 진행자께서 비즈니스 한 번도 안 타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한 번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7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노동하는 분들의 1년 연봉 육박하는 돈입니다. 근데 그렇죠. 굳이 그 비즈니스 타실 필요가 있는지 정말 인터뷰 보니까 이상래 의장님께서 시민의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시민의 눈높이로 우리 이상래 의장님께 먼저 간단하게 한 말씀. 예, 정말 시민의 눈높이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었던 시절에 비판했던 그 워딩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장이 해외를 나가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행위들에 있어서 그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을 그 내용들을 자기가 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우리 대전시의회. 이번에 제주도 연찬에 대한 또 문제점이 있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시의원들이 보통 1년에 한 번 전체 연찬을 하는데 그 연찬의 내용들이 어떤 건가 하면은 보통 이제 10월 달에 가는데 11월부터 정기회의가 개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행정사무감사랑 그 익년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어떤 작전을 짠다고 그럴까요? 전문 지식을 터득하는 그런 네. 장이 2박 3일 연찬입니다. 근데 이 연찬을 꼭 이제 제주도로 가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시의원으로 있던 2019년도에도 2박 3일 제주도 연찬 가는 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당이 두 군데였는데 그 자유한국당인가요?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 두 군데였거든요. 네네. 막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 가 있으면서도 정말 좌불안석으로 연찬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가시긴 가셨군요. 그럼 갔죠. 네네. 예. 그랬는데 똑같은 것을 이제 지금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제 2019년도 이후에는 2019년도 코로나로 이후에는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8대 시연하실 때 몇 번 못 가셨겠는데? 그렇죠. 2019년도에 그 제주도 가고 나서 그 이듬해인 2020년도에는 의회에서 1박 2일 하루로 이제 전체 연찬을 했고요. 그 다음엔 2021년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연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연찬을 안 했죠. 이제 그랬는데 올해 이제 좀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이번에 제주도로 가시는 것에 대한 명확한 좀 이유를 대고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가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가는 거에 대한 목적. 저는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특히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 우리 3고라고 그래서 뭐 고물가, 뭐 고금리, 고환율 이걸로 고생을 하는데 대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로 고생하던 시민들 생각해서라도 굳이 제주도까지 연찬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대전 지역에 좋은 데 많이 있거든요. 뭐 장태산이라든가 뭐 지금 이런 이 데서 상황에서 해도 만일에 오광영 의원님이 현직 시의원이다. 안 간다. 간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네. 예. 뭐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뭐 동료 해서, 의원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충분히 그 내부에서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했고요. 이 연찬과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10월 5일 날인가 그렇게 가는 걸로 돼 있는데 네네. 한번 이번 달 29일 날 이제 정례가 끝난다고 고려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오늘 그 대전에서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현대 아울렛. 네, 현대 아울렛에서 7명의 아마 그 현재까지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노동자 분들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뭐 했고 또 뭐 지금 좀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장우 시장이 급거 그 해외 출장 중에 지금 귀국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감안을 그런 판단은 해서 잘 하신 것 같네요. 제대로 좀 그 이후의 그 행보도 네네. 대전 시의회에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시의회에 한 말씀 간단하게 짤막하게 한번 해주시죠. 이거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뭐 심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언제든 그 시의회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먹는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금술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백성의 피요, 화려한 쟁반에 담긴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이게 이몽룡이 변학도 맞죠? 변사또인가요? 네, 그냥 하세요. 예, 그분 생일날 가서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의정 활동 하시는데 이 부분을 꼭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우리 오늘은 또 우리 대전시의 시장님과 또 시의원님들께 아주 따끔한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이슈 시계였네요. 그냥 이슈 시계로 그냥 찍는 듯한. 그러니까 이 코너는 제가 앞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비판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슈 시계라는 제목을 정한 것이 이슈 시계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찔르면 아프지만은 또 파내면 편하죠. 시민들이 듣기에는 좀 시원한 이야기. 네네. 예,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슈 시계라고 그 명칭을 정했습니다. 예, 오늘 많은 이슈를 한꺼번에 또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시원하게 오광영의 생각을
또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너 속의 코너 오강령의 이슈시계 다음에는 더 알찬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줄여서 조댓구알 죄송합니다. 조댓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 파이터!